1882년 미국인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는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최초의 영문저술인 은자의 나라 한국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조선에 대한 서양의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하며 중판에 중판을 거듭했고, 조선을 은자의 나라 또는 은둔의 나라로 묘사한 표현은 이후 서양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북한을 은둔의 왕국으로 부르는 표현의 기원이 됐죠.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인 그리피스는 자연과학을 전공했는데 27살이던 1870년 일본 후쿠이반 번주의 초청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화학 물리학 강의를 했고, 동경제국대학의 전신 동경개성학교에 화학과를 창설해 일본의 근대 교육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일본에 머물면서 일본에 대한 깊은 관심이 생겼는데, 일본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조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본 고대사는 조선의 역사에 대한 이해나 연구 없이 불가능하다고 봤으니까요. 언뜻 일본의 진짜 조상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연구한 미국인으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출판한 은자의 나라 한국 이 책 때문에 서양에서 한국인은 미개한 민족이라는 경악스러운 인식이 생겨났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혹시 장사익이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그는 한국 전통음악의 정서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소리꾼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무대마다 순백의 두루마기를 입고 등장해 한국적인 감성을 담아 노래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꽃구경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애절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파 눈물을 자아내는 곡으로 가사 또한 깊은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아들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꽃구경을 나섭니다. 아들 등에 업힌 어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의 넓디 넓은 등짝을 생각하며 잠시 행복했을 겁니다. 마을을 지나고 들을 지나 산자락에 접어들자 아이구머니나 화들짝 놀라며 지금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차립니다. 아들과 나온 꽃구경이 자신을 버리러 가는 길이라는 걸 알아챈 것이죠. 곧바로 어머니는 눈을 감더니 파란 솔잎을 한 움큼씩 따서 길 위에 뿌립니다. 당신이 버려지는 것보다 깊은 산속에서 행여 아들이 길을 잃고 헤맬까 걱정을 하신 겁니다. 이 곡은 1983년 김형영 시인의 시 따뜻한 봄날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고려장을 모티브로 한 작품인데요. 대부분 이해하셨겠지만 이 시는 고려장이라는 오래된 설화를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고려장은 가난했던 옛 시절 보릿고개의 고통 속에서 생겨난 설화로,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바닥나고 햇보리가 아직 여물지 않아 초금목피로 연명하던 보릿고개는 매년 봄이 되면 꽃과 함께 찾아오는 아픈 시기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당시에는 오래 사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가 되면 늙고 병든 부모를 깊은 산속 동굴에 버려야 했다는 고려장 설화가 태어났는데, 그 시절 산에 부모를 버려야 했던 아들들은 얼마나 큰 죄책감을 짊어져야 했을까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이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고려장 설화를 처음 언급한 것이 그리피스가 쓴 위책 은자의 나라 한국이니까요. 그리피스는 책에서 한국의 고대 사회에서 노인을 산채로 묻어버리는 고려장과 산신이나 해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재가 성행했다고 썼는데, 이 책이 최초로 고려장이라는 단어와 노인을 산에 버리는 장례 행위를 엮은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선의 고대사에 통달한 것처럼 보이는 그리피스는 놀랍게도 조선을 방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고작 일본에서 얻을 수 있는 일본 서기와 같은 자료, 지도, 사진, 조선의 미립국 간 프랑스 선교사들의 증언과 기록, 하멜과 같은 표류자들의 기록들을 다양하게 채집해 조선에 대한 역사와 풍습을 쓴 겁니다. 그리피스가 바로 일본이 주체가 되어 조선에서 미신과 전제왕권을 몰아내고 서구 문명과 기독교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우리 조상들이 노모를 산에다 산채로 내다버렸다는 이 끔찍한 주장은 우리 역사에 실제했던 것이 아니라 조선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외국인이 어디선가 들은 내용을 책에 쓰면서 실체가 있는 설화로 둔갑한 겁니다. 지금 당장 구글에 고려장을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 늙은 부모를 산에 버려 문제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실존한 적 없는 문화가 책 한 권 때문에 마치 실존했던 것처럼 믿게 된 것이죠. 어릴 적 봤던 교과서나 책, TV 등에서 지게에 실어버렸네, 고려시대에 폐지됐네 하는 등의 내용을 본 기억이 있으실 텐데, 애초에 설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싶으면서도 틀린 건 분명 바로잡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 지게설화나 노모설화, 이 두 설화는 모두 과거부터 구전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기록한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 그 어디에도 고려장과 관련된 단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려에서는 반역죄와 불효죄를 형벌 중 최고 형벌로 다스렸을 뿐 아니라 70세 이상 노부모를 봉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 형벌을 보류해줬고, 귀양 중 부모상을 당하면 휴가를 주는 등 효를 중시했습니다.
조선시대 역시 유교가 지배사상이었기 때문에 효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거친 삼배로 만든 상복을 입고 3년을 보냈죠. 이 기간에는 결혼이나 축하 행사, 음주, 유흥을 전부 금지했을 정도로 효를 근본 중 근본으로 삼았는데 부모를 내다버린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3년상이 너무 지나쳐 오히려 탈이 날 정도였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쩌다 고려장이 한국의 고유 장례문화인 것처럼 알려졌을까요? 분노스럽지만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 때문입니다. 앞서 그리피스가 은자의 나라 한국을 쓸 때 일본 측 자료와 조선에 밀입국한 프랑스 선교사들의 증언과 기록, 하멜과 같은 표류자들의 기록들을 다양하게 채집해 엮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위 지계설화나 고려시대 노모설화 등은 1919년 미와 다마키가 펴낸 전설의 조선과 1924년 조선 총독부가 발간한 조선 동화집에 등장합니다. 이후 1948년에 발간된 이병도의 조선 사대관과 김희경 감독의 1963년 영화 고려장을 통해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은 것인데 이런 풍속은 오히려 일본에 있었습니다. 늙은 부모를 산해버리는 우바스테야마 그리고 자식을 산해버리는 마비키입니다. 일본의 옛날 민담에는 심한 흉년이나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더 이상 노인을 부양하기 힘들어진 가족이 산에 노모를 벌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것이 실제로 제도화되거나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실행됐다는 역사적 기록은 뚜렷이 남아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오히려 우바스테야마가 극단적인 가난의 상황 속에서 일부 지역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비키의 경우 원래 농작물이나 묘목을 솎아낸다는 농업용어였으나 에도시대 전후 일본 농촌에서는 식량 부족과 가난이 극심해 가족 전체가 굶어 죽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일부 자녀를 희생시키는 선택에 적발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화되거나 국가에서 장려한 적은 없고 가정별로 은밀하게 일어난 예외적 사건들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은 충격입니다. 현대 시각에서 보면 우바스테야마와 마비키 모두 윤리,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지만 일본 전통사회에서 일부 발생한 극단적 현상이기는 하나 실제했었습니다. 1983년 일본 영화계 거장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은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영화를 통해 부모를 내다버리는 풍습을 영화에 담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이 미개한 문화를 우리의 전통인 것처럼 조작했던 것이죠. 고려장은 일본이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짓밟고 열등감을 느끼도록 조작한 가짜뉴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문화재를 강탈하기 위해 어떤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일본의 고위층들은 예로부터 조선인들은 귀중품을 시신과 함께 묻는 풍습을 알고 있었고 무덤 속 물건들을 도구로 하기 위해 고려장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유교 문화가 강했던 우리나라에서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본은 조선은 고려장이라는 저급한 문화가 있었고 이 무덤은 고려장을 통해 만들어진 무덤이기 때문에 파헤쳐도 된다는 식의 꼼수로 도구를 자행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우리 잘못은 있습니다. 일본이 심어둔 설화를 각종 동화는 물론 교과서 등에 등장시켰고 지금도 기사나 매체에서 아무렇지 않게 고려장을 인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고려장이라는 단어는 마치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장례문화인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함께 지으려 하지 않는 것도 고려시대 선조를 욕보이는 것이며 이를 지을 수 있는 것 역시 현재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함께 지워보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